안녕하세요. 무형문화유산 생생체험 꿈학교 여러분들, 오늘도 또 이렇게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됐네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꿈학교에서 필수로 공부를 해야 하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성남시 자율방재단 단장님께서 오셔서 오늘 꿈학교 안전교육을 해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단장님. 안녕하세요. 금일 꿈학교 안전교육에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남시 자율방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종문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저희 성남시 자율방재단의 교육지원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박희경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경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희경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 정말 유익한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생생체험 꿈의 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 화면. 오늘 초등안전교육을 맡은 박희경이고요. 저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네, 잠시만요. 우리 공유하기가 지금 안 돼서 PPT 공유 좀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초등, 중, 고생까지 있는 우리 생생체험 꿈의 학교 친구들과 안전교육을 40분가량 함께 배워볼 계획이고요. 저는 지금 어린이 안전교육 지도사를 가지고 있고 어린이 안전학교 또 가천대학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한 20년 동안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에게도 학부모님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것들을 배워볼까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예쁘죠?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는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지키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또 우리가 장애를 얻게 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교육이 왜 필요하고 안전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사고란 무엇인지, 또 안전사고 예방법과 대처법, 그리고 학대, 성범죄, 학교폭력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안전교육의 정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 글씨 다 보이세요? 공유한 글씨들? 우리 같이 검정색 글씨는 읽지 말고 주황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 가능성을 줄이는 교육. 바로 이게 안전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교육에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인명 존중이 기본 바탕으로 이렇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교육을 계속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안전사고 때문이거든요. 안전사고가 무엇인지, 안전사고란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전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부주의해서 나는 사고예요. 그래서 불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완전한 환경으로 우리가 만들고
안전 지식이 없던 것을 이렇게 자꾸 교육을 통해서 안전 지식을 배우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 교육을 하는 거고, 안전 교육은 머릿속으로 저장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여줘야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안전 교육을 듣고 나면 자꾸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봐야 돼요. 자, 어떤 걸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초등학생들의 사고 유형을 보면 어떤 유형이 제일 많냐 하면 미끄러짐하고 넘어짐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추락.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사고. 그 다음에 눌림, 끼임 사고예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은 한 가지만 잘하면 다 방지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안 하면 이렇게 1번, 2번, 3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이크 켜고 대답해 줄 친구 있어요? 우리 하윤이 한번 대답해 볼래요? 우리 장준아, 가야금 배우는 장준아 친구가 한번 대답해 줘 볼래요? 어떻게 하면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부딪힘 사고를 없앨 수 있을까? 바로 이거 안 하면 돼. 이거 안 하면 돼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뭐 하는 것 같아? 권투하는 것 같아요? 뛰지 않으면 돼요. 지금 미끄러짐도 급하게 가다가 쭉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고요. 추락도 급해서 이렇게 가다가 뭔가가 있는데 모르고 툭 떨어지면은 추락 사고가 되는 거고요. 친구끼리 부딪히는 거, 문에 부딪히는 거, 이 부딪힘 사고가 문에 가장 많이 부딪힌대요. 이거 다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달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이제 최신으로 나온 사고 유형이에요. 추락, 부딪힘, 미끄러짐, 넘어짐이 얘 때문에 다 일어나. 뭘까? 뛰는 거 말고요. 바로 짜자잔 얘 보면서 앞에 뭐가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핸드폰만 쳐다보느라고 앞에 문이 있는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차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못 보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추락하고, 심지어는 전철역에서 핸드폰 보다가 전철역으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사망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뛰어가는 거 조금만 참고 천천히 걷는 연습하고, 핸드폰은 내가 걷거나 보행 중에는 끄고 걷는 습관을 가지면 지금 이런 사고는 다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지금 금방 설명한 사고 유형이고요. 이제 안전사고는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을 배우고 나서는 어떤 게 위험한지 보는 눈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안전교육을 해서 역할도 분담하고, 사고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리고 자꾸 또 해보고 연습하고, 생각하지 않고 몸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자꾸 연습하면 우리 몸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전사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속상한 사고야. 특히 미용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한테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고거든요. 무슨 사고일까? 여기 지금 글씨 나오는데 뭐예요? 화상사고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잘못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화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예요. 주방. 우리 한번 위험한 거 찾아볼까요? 여기 이렇게 냄비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엄마가 금방 국을 막 바글바글 끓여 놓으셨어. 옆에 지나가다 이 손잡이를 툭 건드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나한테 쏟아져요. 그래서 음식이 50도가 넘는 뜨거운 음식이 내 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어요. 100도가 아니야. 50도가 넘으면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돌려놓으세요. 엄마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엄마 손잡이를 이렇게 뒤에 놓으면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를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너무너무 예쁘라고 식탁에다 이렇게 예쁜 천을 이렇게 다 덮어 놓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다리에 걸려가지고 쿵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급해서 뭐 했어요? 이 천을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 천이 잡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위에 있던 뜨거운 이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쏟아져. 그 온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탁이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싶어도 이런 거 이렇게 해놓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전한 눈을 배웠으니까 우리 이렇게 세팅이 돼 있거나 어머님이 이렇게 오늘 지금 이렇게 예쁜 걸로 오늘 갔다가 예쁜 거 사왔는데 여기다 덮어보자 이러면 엄마 위험해요.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위험한 물건 특히 칼이 있으면 짚고 넘어질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해서 넘어지면 이런 쟁반 같은 거 모서리에도 이렇게 찢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는 가급적이면 뭐 봉투고 미끄러지겠죠. 이거 밟으면 이런 거 없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잘못해서 불이 확 붙는다거나 내가 막 거길 들여다보다 불 켜다가 머리에 뭐가 붙어요?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주방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급적이면 정말 조심조심, 또 조심조심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슴 아픈 화상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많이가 아니더라도 뜨거운 물이 조금 튀었다거나 뭐 이래서 화상을 입게 되면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너무 차가워도 좋지 않고 뜨거워도 좋지 않고요. 미지근한 물에 15초 동안 이렇게 열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지금 이 친구는 붕대를 감았는데 집에 비상약품통에 이런 꺼지가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없어. 그러면 없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수건으로 두르면 돼요. 그리고 화상 부위가 넓으면 거즈로 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깨끗하게 빨아놓고 사용하던 수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빨아난 새 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감싸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종합병원 가면 될까요? 우리 화상은 화상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도 이렇게 그 약품 처리만 해주고 소독만 해주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2도가 넘는 이렇게 살에 속까지 다친 그런 화상은 꼭 화상 전문 병원을 찾아가기 바라고 이렇게 화상 전문 병원 검색해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곳에 임해동에도 이렇게 분당구 임해동에도 대인외과 내과의원이라는 이런 화상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 내 화재 사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물을 가스레인지를 불을 붙이다가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 나는 초 키는 거 너무 좋아해. 촛불이 막 타오르는 거 보면 향도 좋고 분위기도 있고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초 키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게 잘못해서 쓰러지거나 해서 또 화재가 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불장난 호기심에 아빠가 놨던 라이터나 성냥을 막 만지다가 불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내가 불을 끈다. 2번 도망간다. 어떤 걸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이라고 우리 안시연 친구가 해줬는데 맞아요. 우리가 불을 끄는 게 아니고 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불 났을 때 누르는 소화전에 띵 소리 나는 그 벨을 누르고 나가주면 사람들이 불이 났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제 몰려오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같이 끌 수는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내가 끈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정말 온몸에 화상을 입고 또 옷에 불이 붙어요. 옷에 불이 붙으면
옷하고 살하고 같이 찰싹 달라붙어서 옷이 떨어지지도 않아. 살 속으로 옷이 막 타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화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무조건 대피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세요. 어른들께.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불이야! 제일 큰 목소리로 주변의 사람들이 불이 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쳐주어야 해요. 여기 불이 났을 때 이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불이야 외치고 비상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도 전화기 하나씩 다 있죠? 119에다 신고하고 주위 어른들과 협력해서 불을 끄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대피계획 세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만 대피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동생이랑 형이랑 다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 대피하면 어떤 대피로로 대피를 하고 또 비상 통로를 어디를 이용하고 또 내 방에서는 어디로 대피하는 게 가장 빠르고 이런 걸 집에서 엄마랑도 연습해야 되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와서 막 헤어지게 됐어 식구들하고 그러면 어디에서 만날 건지 약속도 미리 정하고 그래야 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화재가 우리 집만 난 게 아니라 온 동네가 막 다 났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부모님의 손을 놓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어. 이럴 때는 꼭 어느 장소에서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정해서 기다릴 때는 왜 안 오지 하고 저기 가봤다가 우리 엄마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오시지 하고 저기 갔다가 이러면 못 만나요. 그냥 그 장소에서 계속 기다려야 식구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정한 장소에서 오래 좀 기다려주기 그렇게 해서 만나는 그런 연습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꼭 해보세요. 그리고 대피할 때 불이하고 잘 무사히 빠져나왔으면 다행인데 바깥에 불이 너무 많아서 나갈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수건 있잖아요. 수건에 물을 적셔서 문 틈을 이렇게 막으면 연기가 안 들어와요. 사실 불이 나면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불에 나는 나쁜 연기들을 마시고 호흡 곤란이 와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그냥 수건을 이렇게 하면 수건 사이에 이 틈 사이로 나쁜 연기가 다 들어와요. 이럴 때는 물에 적셔서 입을 막으면 그 물이 사이사이를 다 메꿔줘서 연기를 안 마시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젖은 수건을 연기 속 대피할 때는 대피할 때도 수건을 또 대피하지 못해서 숨어 있을 때도 수건을 항상 이렇게 입에다 댈 수 있도록 젖은 수건이 필요하구나 화재가 났을 때는 그거 꼭 알아두기 바래요. 그리고 불이 난 건물 속에 갇혔을 때 얘기했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바깥 창문을 향해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뭔가 옷을 흔들어도 되고 수건을 흔들어도 되고 뭔가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걸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불이 붙었어. 여기에 붙었다고 해서 당황해서 뛰면 안 돼. 왜냐하면 불이 더 번질 수 있어요. 어디에 불이 붙은 걸까요? 우리 친구가 지금 이렇게 떼굴떼굴 부르는데 머리에 불이 붙었을까요? 어디에? 여기 까만 상자는 뭘까요? 우리 옷에 불이 붙으면 이렇게 맨 처음에 멈춰요. 불이 붙어서 불 났어요 하고 막 뛰어다니면 그 바람 때문에 불이 더 확 옷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멈춰요. 그리고 어디에 불이 붙었는지 살펴요. 그래서 이 뒤쪽에 불이 붙었으면 뒤쪽으로 누워서 굴러요. 앞쪽에 불이 붙었으면 앞으로 누워서 굴러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 땅하고 내 몸하고 이렇게 닿는 순간 공기가 없어지면서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렇게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불이 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내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당황해서 막 뛰어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자? 멈추고 불이 어디 붙었는지 살피고
떼굴떼굴 구르기. 이제 아시겠지요? 혹시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 물 뿌려주면 돼요. 머리카락 물 뿌려주면 돼요. 자, 우리 이제는 교통안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린이 교통안전에서 우리 친구들 또는 친구들, 나의 친구, 또 내 친구의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 교통사고 나는 친구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느냐? 제일 안전하다고 30km 정도만 약하게 천천히 달리세요 한 학교 주변의 스쿨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스쿨존 중에서도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 여기 봐요. 72.6% 어디라고 돼 있어요? 횡단 중에. 찾기를 건너다가 가장 많이 다친대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 속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친구들 안전하게 건너고 있나요? 안전하게 건너고 있다는 친구 동그라미. 그럼 지금 잘 건너기는 하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하는 친구는 X.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X? 동그라미? 어떤 게 맞을까? 지금 초록불에 건너는 건 참 잘했는데 차가 이쪽 횡단보도에서는 여기 있는 친구 이쪽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럼 차하고 이 친구하고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지요. 안전하려면 멀리 건너는 거야. 이 친구가 잘 건너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일로 건너는 게 아니라 여기 중앙에 중앙선 있잖아요. 그럼 차가 이쪽에 서 있어요. 또 중앙선을 딱 지나면 이쪽에 서 있죠, 차가. 그러면 이 왼쪽에 서 있는 이 차하고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럼 차가 혹시 이렇게 선을 못 지키고 넘어오더라도 나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치죠. 그런데 이렇게 차하고 가깝게 건너면 다쳐요. 그리고 차를 건널 때 손 들고 나 손 들었으니까 저기 운전하시는 분이 날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건너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면 안 되지만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화 받으면서 하는 분도 있고 해서 미처 나를 보지 못하는 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차에서 멀리 건넌다. 그리고 운전자와 꼭 눈을 마주친다. 일단 횡단보도에서는 첫 번째, 아까도 그랬지요. 뛰지 않으면 사고가 많이 줄어요. 여기서도 뛰면 나도 피할 시간이 없고 상대방도 피할 시간이 없어요. 자동차도 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나도 멈출 수가 있고 차도 멈출 시간이 생기고 그래서 훨씬 안전해지고요. 우리 친구들이 꼭 운전하시는 분하고 눈을 마주치고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사인하고 그럼 또 어떤 운전자분은 먼저 가세요 이렇게 손짓 해주시기도 해. 근데 막 차가 먼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멈춰야 돼. 운전하시는 분하고 눈을 봤는데 이분이 그냥 막 가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멈춰야 돼요. 그리고 운전하는 분이 먼저 가세요 하고 신호 보내주거나 아니면 멈추고 눈이 같이 마주치면 건널 때까지 눈 보면서 이렇게 건너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건널 때는 운전자분하고 눈 마주치는 연습 꼭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걷는 연습도 하시고요. 첫 번째 멈춘다. 두 번째 좌우를 살피고 운전자분과 눈을 마주친다. 세 번째 천천히 안전하게 건넌다. 네, 안전하게 건너세요. 자, 다음은 횡단보도에서 안전한 습관. 우리 금방 얘기한 거 여기 다 들어있지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건너면 안 돼요. 특히 차와 차 사이에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운전하시는 분이 차들 때문에 옆에 길에 서져 있는 차들 때문에 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게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내가 확 나올 때. 그럴 때 정말 교통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수칙 보고 자동차 근처에서 놀지 않고 양옆 꼭 살피고 운전자하고 눈 마주치고 건너고 스마트폰 보면서 걷지 않고 자동차 타면 안전벨트를 꼭 매준다면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많이 줄 거예요. 꼭 지켜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스마트폰, 스몬비 뭔지 알지요? 스마트폰, 좀비 섞어놓은 거예요. 스마트폰 보는 좀비들이라는 얘기예요. 스마트폰 보면서 딴 거 아무것도 못하고 사고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영상 한번 볼게요. 동영상 틀어주신다고. 동영상. 제가 드릴까요? 잠깐만요. 동영상 틀어줄게요. 스몬비. 안 열렸는데. 얘를 누르시면 돼요. 예. 이건데 네네 좀 클릭, 더블 클릭해 주세요. 네. 이거 네네. 미안해요. 컴퓨터가 느려서 아직 안 열린대요. 네, 이제 나와요. 화면 크게 해주세요. 자, 나도 이런 모습일지 한번 이거 보면서 나도 한번 반성해 봐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꺼졌어요? 아니 렉이 자꾸 걸리고 안 켜져가지고. 끊긴 거예요 지금? 네네. 우리 내가 설명할게요. 이 친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찾길을 건너다가 차를 보지 못하고 차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멀리서 차가 붕 하고 오는 소리도 들려서 미리 아 차가 오는구나 하고 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 친구였는데 오늘은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자동차 소리도 듣지 못했고 바로 앞에 올 때까지 차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하고 이 친구랑 부딪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 얼마나 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지 그거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요거 찾아서 스몬비 찾으면 이 영상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이거 꺼주세요. 네. 이거만 꺼줄게요. 꺼졌어요? 또 꺼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자, 자전거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1번 자전거를 타고 속력을 줄인 채로 건넌다. 2번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건넌다.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1번, 2번. 어떤 거 같아요? 자,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속력을 줄인다고 해도 뛰어가거나 달려가는 거랑 속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뛰면 사고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다른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도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고 하니까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거예요. 알겠지요? 우리 약속해요.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넌다. 그러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히고 자전거를 타고 핸드폰을 보다 부딪히고 계속 그런 안전사고가 나고요. 특히 이렇게 승용 도구들을 이용한 그런 방법들은 사고가 나면 아주 크게 다쳐요.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아파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부딪히면 그냥 친구랑 멍 조금 들고 말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나 자전거와 사람, 킥보드와 사람 이렇게 부딪히면 부상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승용 왕구들을 사용할 때는 정말 승용 도구들을 사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나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부딪혔죠? 갑자기 자전거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차가 가는데 자전거 안 보여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나왔어요. 차하고 반대 방향으로 오다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앞에서도 이거 보세요.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길에서는 아무리 단지 내 조그만 도로라도 조심해야 해요. 여기도 갑자기 친구가 튀어나왔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멈춰도 이미 늦었어요. 부딪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차 때문에 이 옆에 오는 차가 안 보인 거야. 차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을 때는 멈춰서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차가 가려지면 차가 오는지 안 보는지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절대 가면은 이런 사고가 꼭 일어나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하고 조나? 아니에요. 여기 스마트폰이 차 위에 뚝 떨어지는 거 보면 핸드폰 귀에다 이렇게 꽂고 하느라고 일로 이렇게 중심 못 잡고 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위험하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뒤로 이제 좀 가볼게요. 우리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좀 알려주려고 해요. 아까 그렇게 뭐 차에 부딪히거나 또는 갑자기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건강하던 사람들도. 근데 그게 나한테 일어날지 아빠한테 일어날지 우리 엄마한테 일어날지 나의 할머니한테 일어날지 내 친구한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안전교육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나면 특히 이렇게 학교나 어떤 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울 기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엄마나 아빠는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심폐소생술 부모님들한테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되면 책상 위에 손 이렇게 올리고 같이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눈으로 보는 것 갖고는 할 수가 없고 직접 해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1분, 2분만 해도요 막 땀이 줄줄 나고 혼자서 하기 힘들어서 옆 사람하고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1분 동안 120번을 눌러야 돼요. 이 가슴을 120번을 1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심장의 가운데, 가슴의 가운데를 누르는데 어깨와 몸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제세동기 하는 건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오늘 배우지 않을 거고 심장 마사지 하는 것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분. 골든타임 4분이라고 해요. 심장마비가 와서 4분 안에 이 심장 마사지를 해서 심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올라가지 않아서 뇌사 상태가 돼. 뇌가 다 붓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 때문에 우리가 그 골든타임 4분 안에 심장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거. 심장은 아주 오랫동안 뛰지만 뇌로 산소가 안 가기 때문에 뇌가 망가지거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쓰러지면 가장 먼저 의식 확인.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의식이 있으면 심장 마사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환자 반응 살피고, 사람을 지정해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하고 어떤 사람한테 딱 부탁해야 돼.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희경아 119에 신고해줘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아요. 그리고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고 호흡이 멈추었으면 이제 심장 마사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 혼자라면 먼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내가 직접 신고를 하면 여기 119 센터에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이분이 구급대원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대로 여기서 하면 돼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면 여기서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럼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나 할 줄 몰라. 그러면 도움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스피커가 나가고 있나요? 여기 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컴퓨터를 켜줘야 돼요. 잠시만요. 여기. 여기 손 궁치로 여기로 하는 거예요. 가슴의 가운데를 누르고 깍지를 끼고 팔의 힘이 아니라 이 어깨 몸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거예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5cm 깊이로 들어가야 된대요. 몸이 5cm 들어가려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1분에 12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 속도로 120번 그렇게 해서 마사지 해주시고 내가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바꾸자고 이제 바꿔서 한번 또 하고 또 바꿔서 하고 왜냐면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심장이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거 이제 꺼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PPT 다시 열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봤죠? 이렇게 직각이 되게 다른 사람이 오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 해줘야 돼요. 심장이 이렇게 빨리 멈춘 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해줘야 뇌에 피가 올라가고 산소가 공급되거든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해주길 바라고요. 네, 꺼주세요. 네. 다음으로 왜 안 넘어가죠? 여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진 발생 시 장소 행동 요령 알려줄게요. 지진이 발생하면 집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탁자 밑으로 이제 흔들리는 게 느껴지고 물건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물건들에 내 머리를 맞아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식탁 밑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집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내 물건 중에 책이 있으면 책을 머리에 얹고 가방이 있으면 가방을 머리에 얹어서 내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에는 얼른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가장 먼저 문이 열리는 곳에서 내려서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을 경우는 책상 다리를 책상이 막 흔들리니까 꽉 붙잡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또는 마트나 이런 곳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바구니로 머리를 보호하고 일단 머리를 보호하는 게 지진이 일어났을 땐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집안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집이 흔들리면서 망가지는 게 문이에요. 그래서
흔들림이 느껴진다면 문부터 열어놔야 돼. 문을 미리 열어놓지 않으면 문이 틀어져가지고 아무리 우리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신속하게 대피해서 어느 곳으로 대피를 하느냐, 건물들이 없는 학교 운동장 같이 넓은 공간, 무너짐이나 부셔짐이나 이런 게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평상시에 부모님하고 우리 지진이 나면 넓은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산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왜냐하면 부모님은 일하러 가셔 있고 나는 여기 집에 있고 이러면 헤어질 수 있잖아요. 내 집도 다 무너지고 지진이 나면 건물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그렇게 대피하는 곳을, 장소를 정해놔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차를 옆에다 세우고 키를 꽂아둔 채로 옆으로 안전한 곳으로, 건물이 없는 곳으로 이제 대피해야 돼요. 그래서 산이나 바다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빨리 내려와서 하여튼 넓은 평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진이 났을 때는. 그리고 지진으로 흔들릴 때 건물 밖으로 나갈 땐 꼭 계단 이용하고, 건물에 나갔을 때는 빌딩이나 상가에서 이런 그 건물에 이런 것들이 막 머리 위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물 옆으로 비껴 나와서 걸어요. 그리고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이렇게 넓은 공터가 좋아요. 그리고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유언비어나 막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막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라디오나 핸드폰 문자나 이렇게 국가에서 보내주는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아동학대랑 성범죄인데, 아동학대랑 성범죄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아동학대, 성범죄자 이렇게 써 있을까요? 아니면 얼굴이 정말 못생기고 막 무섭게 막 여기 막 꼬맨 자국도 있고 무섭게 막 생긴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범죄에 저지른 사람들 보면은,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58.8%, 이웃이 12.1%나 있어요. 나를 알고 나도 아는 사람. 그리고 친척도 있어요. 동거하는 친족도 있고요. 또 지인도 있고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정말 30%나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아는 분이 띵동띵동, 누구야, 나 왔어, 너희 엄마 올 때까지 나 들어가 있게 문 좀 열어줘. 열면, 혼자 있을 때는 열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머님이랑 엄마랑 통화하세요, 엄마랑 얘기하세요 하고, 저는 잘 몰라요 하고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내 이름을 안다고, 또 우리 엄마, 너희 엄마 희경이잖아, 나 다 알아, 너네 엄마 친구야, 문 좀 열어줘, 그런다고 문 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혼자 있을 때는 문 열지 않아요. 그리고 사건의 발생 장소는 위험한 장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여기 나영이는 교회 옆에서, 너는 교회 다녀야 돼 그러면서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화장실로 끌고 가서 나영이를 성폭행했어요. 또 김수철이라는 사람은 학교 재량휴업일에 특기 정성 수업 받는 그 친구 학교 옆에서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어요. 위험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낯선 사람과 만나거나 누가 나를 따라온다, 그럼 가장 가까운 상점으로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성범죄 하는 사람들 예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를 세우고 길 물을 때 차 가까이로 가면 차로 확 당겨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차 멀리에서 전 몰라요 하고 대답해 주지 마세요. 정말 제대로 되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막 아이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경찰서 가도 다 알려주고, 지금은 핸드폰에 내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학교 폭력이나 또는 친구들의 따돌림,
또 스마트폰으로 우리 친구들을 속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폭력이니까 이거는 117로 신고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그렇게 따돌림 당하거나 괴롭힘 당하는 거 보면 안 돼 하고 도와주고 신고해 주세요. 자, 나의 친구의 방어자는 누굴까요? 나예요. 내 친구의 방어자는 나, 또 나의 방어자는 내 친구. 그래서 서로 그렇게 따돌림 당하거나 했을 때 도와주고 신고해주고, 그래서 117 문자는 샵 0117로 이렇게 신고하면 우리 괴롭히던 친구들도 조심해야겠다, 막 누가 신고할지 모르겠어 하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존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생생체험 꿈의 학교 친구들 모두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행복하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잘 지내시길 바래요. 소중한 내 생명과 내 몸의 지킴이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생명을 내가 소중히 해야 친구들도 소중히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